안녕하십니까. 무려 헬멧이 있는 바이크 유튜버 모토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약간의 AS, 바로 이 바이크죠. 스피드 400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 뭐냐, 이거 신형이고 우리가 구입한 게 구형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헛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타는 이 바이크가 25년산이다. 그리고 요 약간 머플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수용 바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년식이고요. 우리는 24년에 봤지만 25년, 아마 26년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간다 하고, 이건 내수용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리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사면 된다는 말입니다. 막 이 편편비 바뀐 것도 아마 인도 시장은 이 도로 환경이 우리보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팔려면 좀 더 이 편편비도 좀 두꺼운 걸로, 좀 승차감을 위한 세팅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돼서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도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단단한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만든 이 바이크가 좋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요거 그냥 타시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 영상 타자마자 구형이라고요, 스피드 400, 요 영상 보시면은 박스까남 형님이 이렇게 댓글로 자세하게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고요. 요거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된 정보를 드릴지라도 우리 형님들은 정확한 정보를 다시 딱 꼬집어 주니까, 제 채널에서는 이 내용보다 댓글을 보면서 정보를 취합하시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요 교훈을 드립니다. 저는 이 모토라이드 채널을 운영하면서 미스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게 미스테리고요. 또 하나는 박스까남 형님이 제 채널을 보고 있다는 건 아주 미스테리. 왜 보시는지 알 수 없지만 보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 오늘은 그냥 가벼운 이야기, 저의 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지금 바이크 출고 약 2주 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주 후면 바이크가 있는 바이크 유튜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형님들은 이제 구독 취소를 하면서 이제 다 떠나가시겠지만, 그래도 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끝까지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떠나가시더라도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떠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바이크가 생기면 저의 로망을 이제 하나하나 실현하기 시작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로망, 일단 바이크가 생기면 장거리 라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장거리 가기 전에 바이크 적응 기간을 좀 거쳐야겠죠. 이렇게 바이크 적응 기간이 끝나고 이제 라이딩에 좀 익숙해지면 장거리 라이딩을 가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장거리의 기준은 약 편도 100km 정도? 그렇게 이제 달려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생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속도가 어쨌든 80에서 100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런 속도로 이렇게 장거리를 달려보면 어떤 느낌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추워져가지고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이 추위보다 제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아직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끝없이 펼쳐지는 저 수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중년 남자의 그 고독함을 표현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타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거 해보고 싶고, 또 모토 캠핑, 또 제가 뭐 캠핑은 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혼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뭐 둘이 넷이 되게 여럿이서 이렇게 캠핑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세팅 같은 게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위주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놀 것인가, 뭐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세팅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저는 그리고 자급자족하거나 좀 대충 세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모토 캠핑에 간다면 혼자서 일단 먼저 가볼 생각이고요. 혼자 가서 이 장비 같은 거는 최소한 관소와, 어차피 많이 실을 수도 없거니와
어차피 캠핑이 좀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멋부리지 않고 그냥 적당한 그러니까 저만의 그냥 적당한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좋지 않나? 요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고 놀고 싶습니다. 이 캠핑 세팅 시간이 30분이 넘지 않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캠핑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음식도 막 오토 캠핑을 가면 삼시세끼 되게 막 요즘은 막 멋부리잖아요. 음식도 되게 더 근사해 보이게 세팅을 하고 술도 막 조명도 막 멋지게 켜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런 것도 물론 재미있고 멋이 있는데 그렇게보다는 모토 캠핑에서는 진짜 온리 삼겹살 이 남자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고기와 라면 그리고 술 뭐 요 정도만 해서 삼시세끼 내리 그걸로 때려 먹는 그 느낌으로 이제 모토 캠핑을 가고 싶습니다. 옷도 막 멋지게 예쁘게 입을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편하게 라이딩 갈 때 입을 옷 그리고 껴입을 옷 뭐 이런 정도로 세팅해서 가보면 어떨까. 어차피 장비가 제가 거의 오토 캠핑용 장비밖에 없어서 모토 캠핑에 최적화된 세팅은 안 될 테니까 그냥 적당히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보면 알겠죠. 이게 역시 모토 캠핑은 힘들다, 바이크로 캠핑을 하는 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내 스타일인데 하면서 이제는 자동차로 캠핑하는 것보다 바이크로 캠핑하는 일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이라는 거는 약간 저는 어쨌든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캠핑 가서도 막 테레비 가져가고 막 가서 그렇게 너무 휘황찬란하게 하는 거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캠핑 가서는 그냥 대충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즐기고 싶습니다. 막 부시크래프트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캠핑이 어차피 불편한데 이 잠자리 세팅, 이 자리 세팅을 너무 막 아주 편안하게 집에 쇼파처럼 이렇게 하는 거가 저는 스타일에 맞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좀 불편한 거니까 이 불편함을 즐기러 온 거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뭔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즐겨보려고 그에 맞는 세팅으로 모토 캠핑을 가보려고 합니다. 무소유 감성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혼자 캠핑은 안 해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캠핑? 근데 이 바이크로 혼자 캠핑을 하면 이 로망이 완전히 제대로 완벽하게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번 주에 오토 캠핑을 가자고 모토 캠핑을 가자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바이크가 제가 없잖아요. 근데 바이크까지 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땡기긴 하지만 사실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바이크가 제 바이크도 아닌데 혹시 모를 사고나 아니면 또 그런 새로운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다음에 제 바이크로 한번 합류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하는 거 장거리도 혼자 가보고 싶었고 모토 캠핑도 혼자 해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크로는 동료들과 함께 이제 라이딩 인터콤으로 막 통신하면서 투어를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것도 거리는 100에서 200km 이 정도 되고 인원은 너무 많지는 않고 4명, 5명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지면 또 이 교통 흐름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최대 6명 이 정도에서 타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서 저기 경치도 봐라 이러면서 한번 무전을 하면서 라이딩을 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진짜 이 가는 거 자체가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이 바이크로 각자 따로 가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맛. 이거는 진짜 신세계일 것 같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군대에서 제가 무전으로 제가 이 장갑차를 탔거든요. 무전으로 이렇게 통신을 해보긴 했지만 그거는 사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완전 찐 사담을 하면서 통신을 하면서 바이크 라이딩을 하면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깔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장 많이 하게 될 이 카페 발이 많이 하겠죠. 사실은 그게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되게 큰 이벤트들이고, 사실 카페 발이가 가장 자주 하게 되면서도 만족도가 가장 큰 그런 즐거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크도 타고서 어디 멀리 나가려면 차 막힘을 좀 견뎌야 되잖아요. 이 시내에서는 어쨌든 신호도 다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곤할 수 있고, 어차피 그냥 가까운 거리 카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커피나 마시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자동차는 어쨌든 이 서울에서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가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짜증나서 항상 차를 안 갖고 가거나, 아니면 차를 가져가도 그 근처 여유로운 주차장에 미리 세우고 좀 걸어간다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 장점을 되게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내려서 이 카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멀리 세웠다가 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거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저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바이크가 생기면 좀 바람 쐬고 싶을 때,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바이크로 타고 가서 아무 카페나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카페 앞에 바이크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보통은 있으니까, 이 카페에 이 쇼윈도를 해치지 않고 바이크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요거를 갖고 싶다. 물론 뭐 이게 계절 타고 날씨 타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진짜 바이크 탈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또 뭐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국 여행, 모든 뭐 시도를 돌 수는 없겠지만 좀 큰 줄기로 돌아보고 싶다. 아니면 서울, 부산 뭐 이 정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게 장거리를 다니면서 장거리 다니다가 이 숙소를 뭐 게스트하우스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노숙, 날씨가 춥지 않으면 노숙 같은 것처럼 이렇게 또 해보고 싶습니다. 노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토 캠핑이 되겠는데,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이거 불법인가? 길에서 어떻게 텐트 치고 자는 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여행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준비나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당장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해보고 싶다. 해볼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바이크만 나오면야. 그러면 뭐 근데 이제 벌써 그러면은 10월 중순이니까 제 바이크 나오면 거의 이제 11월이 돼야지 타는 거라고 보면 추워지겠죠. 이 추위 체감, 이거에 대해서 아직 감이 전혀 없지만, 얼굴은 일단 헬멧 쓰니까 안 추울 것 같고, 몸과 손, 발, 요게 가장 큰 문제죠. 몸은 근데 윈드스크린 달면은 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행풍만 없어도 추위도 되게 괜찮다, 견딜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손과 발. 이제 손과 발은 뭐 요즘은 뭐 발열 양말, 발열 장갑 이런 것도 있거나,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겨울이 되면 어쨌든 너무 장거리 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몸도 위험하고 뭐 노면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거리는 못 갈 것 같고, 도로가 얼기 전에, 진짜 추워지기 전에 적당한 거리, 중거리 이 정도 그렇게는 가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바이크에 익숙해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빨리 바이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V10 지금 헬멧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도 가끔 쓰고 있거든요. 얼굴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볼이 이렇게 씹히더라고요. 제가 볼살이 좀 많아 볼이 두꺼워요. 이 안쪽으로, 입 안쪽으로 볼살이 좀 밀려 들어와 있어서 항상 밥 먹을 때도 볼을 자주 씹는 편인데, 이 헬멧을 쓰니까 완전히 딱 많이 볼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도 그런가? 라고 하는데 종종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적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착용을 썼을 때는 그거를 잘 못 느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 제품이니까 볼이 이렇게 안으로 딱 들어오면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볼이 살짝 씹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숨을 죽이려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야 될 것들이 많죠. 또 이제 설문을 돌려봤더니 세나 사용자, 세나나 카르도, 인터콤 이거는 세나나 카르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세나 점유율이 높지만
한번 그래도 설문을 해봤더니 역시나 세나 점유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다른 블루투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카르도 뭐 이런 다른 블루투스도 세나 같은 제품이랑 통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번거로울 뿐이지.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맞는 제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과 라이딩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세나를 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마음 편한 거는 세나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